나는 행복했고 만족했으며 이보다 더 좋은 삶을 알지 못합니다. 삶이 내게 준 것들로 나는 최고의 삶을 만들었어요. 결국 삶이란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니까요. 언제나 그래왔고 또 언제까지나 그럴 겁니다. 애나 메리 로버트슨 모지스. 네, 안녕하세요. 이민아입니다. 오늘은 책에 있는 한 구절을 먼저 읽어드리고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가져온 책 너무 좋은 책이에요. 도서관에서 어떤 책을 볼까 이렇게 쭉 훑어보다가 책 제목을 딱 보고 느낌 좋은데? 하고 집어들었어요. 근데 나온 지 꽤 된 책인데 제가 몰랐더라고요. 모지스 할머니 이야기라고 쓰여 있는 책인데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모지스 할머니로 불리며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예술가 중 하나로 꼽히는 화가라고 해요. 1860년에 태어난 그녀는 12세부터 15년 정도 가정부 일을 하다가 남편을 만난 후 버지니아에서 농장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후 뉴욕 이글브리지에 정착해서 10명의 자녀를 출산했지만 5명이 죽고 5명만 살아남았다고 해요. 관절염으로 자수를 놓기 어려워지자 바늘을 놓고 붓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가 바로 76세. 와, 76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 거예요. 한 번도 배운 적 없이 늦은 나이에 시작한 그녀만의 아기자기하고 따뜻한 그림들은 어느 수집가의 눈에 띄어 세상에 공개됐고요. 88세에 올해의 젊은 여성으로 선정됐고 93세에는 타임지 표지를 장식했고요. 그녀의 100번째 생일은 모지스 할머니의 날로 지정됐다고 합니다. 이후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그녀를 미국인의 삶에서 가장 사랑받는 인물로 칭했다고도 해요. 76세부터 10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왕성하게 활동하며 1600여 점의 작품을 남겼다고 합니다. 와, 일단 이 책의 지은이가 할머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책 날개 안쪽에 있는 이 애나 메리 로버트슨 모지스 할머니의 프로필이라고 해야 되나요? 할머니의 일대기를 요약해 놓은 이 글을 보면서 와, 정말 인생에서 늦은 때란 없구나. 이분은 그 얘기를 꼭 남기고 싶으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 표지도 정말 눈에 띄었어요. 할머니가 직접 그린 그림인데요. 너무 포근하고 따뜻한 겨울의 모습입니다. 하얀 배경에 눈 덮인 마을이에요. 마을에 사람도 몇 명 있고 아이들도 있고 썰매를 끄는 아이도 있고 울타리가 쳐진 길, 건물들. 뭔가 정겹고 따뜻하고 조용하고 정갈한 그런 마을의 느낌입니다. 이 책을 보면 중간중간 할머니의 그림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림을 그 어디에서도 배운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냥 느낌대로 하신 걸 거 아니에요. 너무 좋습니다. 이게 제목마다 연도 그리고 제목이 붙여 있는데 본인의 어렸을 때의 기억, 어렸을 때 살던 집을 떠올리면서 그린 그림도 있고 계절의 변화를 그리기도 하고 보통은 할머니가 살고 있는 마을, 집에서 내다본 풍경, 동네의 모습 이런 것들을 그린 것 같아요. 근데 시야를 넓게 가지고 멀리서 바라보고 그렸기 때문에 더
멋진 배경이 이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작은 좁은 배경, 좁은 곳을 이렇게 확대해서 그린 게 아니고 넓은 곳을 그렸어요. 보통. 그래서 어떤 큰 홀에서 있는 파티 같은 장면도 그 파티 중에 한 곳의 모습을 부각시켰다기보다는 그 전체 전경을 많이 그리는 그런 편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림 자체가 정말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포근하고 따뜻한 그런 느낌이에요. 1600여 점의 그림을 76세부터 시작했는데 정말 많이 했죠. 할머니의 이야기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일단 쭉 읽어보기 시작했는데 저도 일단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도, 제 나이에도 뭔가를 하려고 하면 늦었다.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이제 시작해서 어떡해? 더 어린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라는 생각을 하지만 저보다 5년, 10년 나이가 더 드신 분들이 저를 보는 그런 시선만 봐도 아니 그때 시작해도 엄청 빠른 거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책 앞부분 들어가며 그리고 앞장 어린 시절 그리고 마지막 마치는 부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며 삶으로 들려주는 이야기. 100년을 늘 새로운 하루처럼 살다간 우리에게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먼 곳에 계신 한 할머니의 인생 철학이 담긴 글과 그림을 펼쳐보려 합니다. 그녀의 그림을 처음 접한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그녀의 그림은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우리 인생은 참 살아볼만 하다고요. 모지스 할머니, 76세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 80세에 개인전을 열고 100세에 세계적인 화가가 된 분이죠. 그녀는 미술을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시골 농장의 안악으로 10명의 아이를 낳고 그중 5아이를 병으로 잃고 버터를 만들고 양초와 설탕을 만들어 살림의 보탬이 되고자 노력했던 바지런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가 만약 그림을 안 그렸다면 아마 닭을 키웠을 거예요. 지금도 닭은 키울 수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흔들의자에 가만히 앉아 누군가 날 도와주겠거니 기다리고 있지 못해요. 76세가 되던 해 평소 앓던 류머티즘 관절염으로 인해 도무지 실을 자수바늘 구멍에 맞게 끼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바늘을 내려놓고 대신 붓을 들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신이 기뻐하시며 성공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나이가 이미 80이라 하더라도요. 사람들은 늘 너무 늦었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어릴 때부터 늘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만 76살이 되어서야 시작할 수 있었어요. 좋아하는 일을 천천히 하세요. 때로 삶이 재촉하더라도 서두르지 마세요. 사랑이 넘치는 그림과 함께 들려주는 그녀의 인생 이야기는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와 용기가 되어줍니다. 이미 너무 늦었다고 좌절하고 초조해하는 우리들에게요. 이 작은 책을 통해 자신도 몰랐던 모습을 찾길 바랍니다. 침착하고 태연하게 매일을 맞이하시길. 불안은 가라앉고 안심은 떠오르는 나날이 되시길. 모지스 할머니의 글과 그림을 실력 없는 솜씨로 전하며 할머니의 영혼이 수많은 이들에게 가닿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스케치를 매일 조금씩 그려봤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돌아보며 그저 생각나는 대로 좋은 일, 나쁜 일 모두 썼어요.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죠. 다 우리가 겪어내야 하는 일들입니다.
어린 시절. 추억과 희망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 추억은 뒤를 돌아보는 거고 희망은 앞을 내다보는 거죠. 추억은 오늘이고 희망은 내일입니다. 추억은 머릿속에 기록된 역사이고 또한 화가와도 같아서 과거와 오늘의 그림을 그립니다. 나의 삶을 회고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나로선 쉽지 않은 일이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야기를 참 맛깔나게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김 빠지게 하는 사람도 있던데 사람마다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서겠죠. 어쨌든 내가 누구고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께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애나 메리 로버트스는 푸른 초원과 숲에 둘러싸인 워싱턴 카운티의 어느 농장에서 1860년 9월 7일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계 이민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의 조상들은 1740년에서 1830년 사이 제각기 다른 시기 뉴욕주 워싱턴 카운티의 남부 인근에 정착했죠. 그곳에서 나는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들과 함께 생애 첫 12해를 보냈습니다. 아무 근심 걱정 없는 행복한 나날이었어요. 어머니를 돕고 여동생의 요람을 흔들어주고 어머니에게 바느질을 배우고 오빠들과 뛰어놀고 방앗간 연못에 띄울 뗏목을 만들고 숲속을 돌아다니고 꽃을 걷고 이런저런 공상에 잠기던 시절이었어요. 나는 10남매 중 한 명으로 태어났고 내 어머니에겐 형제가 11, 할아버지에겐 15, 남편에겐 12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렸을 때 너무 아무렇게나 지었다며 내 이름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앤 이모는 날 애나로 부르고 싶어 했고 메리 이모는 메리로 부르고 싶어 해서 결국은 두 이름을 합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였죠. 어머니는 애나 메리라고 부르는 건 괜찮아도 메리 앤이란 이름은 싫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애나 메리라는 이름이 영 못마땅했죠. 예전부터 아버지는 당신 누이의 이름을 따서 날 세라로 부르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저런 이유로 6살이 되도록 나는 씨씨라고 불렸어요. 그 무렵 하루는 어떤 남자가 우리 집 마당에 들어와 나와 남동생의 이름을 물었어요. 그래서 내 이름은 씨씨이고 남동생의 이름은 버비라고 대답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잘 몰랐거든요. 그 남자가 한 말을 어머니에게 전했더니 그제야 어머니가 내 이름을 알려주었어요. 보시다시피 그때만 해도 아이들한테 별로 신경을 안 쓰던 시절이었어요. 물론 자식들을 아끼기야 했지만 요즘 같진 않았죠. 그래도 나의 어머니는 방마다 돌아다니며 우리들이 이불을 잘 덮고 자는지 확인한 후에야 잠자리에 들었고 아버지도 항상 여러모로 우릴 챙겨주었어요. 우리 집은 5남 5녀였어요. 레스터가 장남, 호러스가 차남, 그 밑으로 나, 아서 순이었죠. 아서 다음에 터울이 있는 걸 보면 어머니가 아이들 며칠 하늘나라로 떠나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뒤로 셀레스티아, 마이에마, 오나, 조가 태어났고 한동안 뜸하다가 세라와 프레드가 태어났어요. 우리는 한 묶음씩 나왔답니다. 마치 열무단처럼요. 내가 장녀였어요. 아서가 죽기 전까지 우리는 둘도 없는 친구였는데 아서가 항상 저만치 먼저 내빼곤 했어요. 나는 엉덩이가 좀 무거운 편이었거든요. 우린 체격이 비슷한 데다 나이 터울도 많지 않아서 자주 붙어 다녔어요. 얘기도 많이 했고 서로를 이해했어요. 어느 봄날엔 우리 둘이 잔디밭에 앉아서는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참 아름답다는 얘기를 주고받았던 기억도 납니다.
아서가 천국만큼 아름답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고는 천국 가면 맛있는 걸 많이 먹고 싶어 라고 덧붙였고 나는 맛있는 건 없어도 되지만 꽃은 많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했죠. 내가 요람을 흔들어줘야 할 때가 많았는데 좋아하는 일이긴 했지만 남자 형제들과 밖에서 노는 게 더 재밌었어요. 주로 넷이 몰려다녔었는데 나는 남자 형제들한테 지고는 못 배겼어요. 레스터가 처마 위로 올라가면 난 지붕 꼭대기로 올라가는 식이었죠. 오빠와 남동생을 이기는 건 내게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그런데 레스터는 수영을 할 수 있고 나는 못했지 뭐예요. 아버지가 내게 수영을 가르쳐주려 했는데 아버지가 손을 떼자마자 그만 꼬르륵 가라앉아 버리고 말았어요. 아마 내 몸이 어지간히도 무거웠나 봅니다. 186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몇 가지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초원의 집에 살던 시절, 아버지는 일요일마다 우리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는데 날이 좋을 때면 어머니도 같이 걸었어요. 젖먹이 동생은 항상 아버지가 안고 걸었어요. 젖먹이가 늘 하나는 있었으니까요. 놀 때라고는 교회밖에 없었기 때문에 산책은 우리에게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집에 손님이 있는 날이면 다 함께 산책에 나섰어요. 한 번은 이모들도 같이 갔는데 이모들 중 한 명이 참 고운 자키를 쓰고 있었거든요. 꽃과 리본을 뒤로 늘어뜨린 밀짚 모자를 그땐 그렇게들 불렀어요. 그 시절 아가씨들이 쓰고 다니는 알록달록한 모자였어요. 그 모자가 얼마나 갖고 싶었는지 달라고 때를 썼더니 이모가 모자를 벗어 내 머리에 씌워주었습니다. 거기까진 좋았는데 그렇게 때를 쓰면 숙녀가 아니라고 어머니에게 꾸지람을 듣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자키를 까맣게 잊어버리고는 오빠들 남동생들과 함께 방앗간 근처에서 뛰어놀았는데 어느 순간 머리 위에 손을 대어보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자가 날아가서 방앗간 연못에 빠졌을 거라고 누군가 옆에서 일러주더군요. 너무 속상한 일이었어요. 그때부터 나는 물이 괜히 싫더라고요. 봄이 오면 들판에서 뛰놀며 꽃을 꺾었습니다. 눈 속에서 피어나기도 하는 아르부투스 나무의 꽃을 가장 먼저 꺾었고 그 다음엔 복주머니 나늘, 그 다음엔 별을 닮은 우리가 핑크라고 부르던 꽃을 꺾었어요. 꽃들은 빛깔도 다양했는데 하얀색, 보라색, 짙은 남색 꽃들이 있었고 줄무늬가 있는 꽃도 있었죠. 어머니는 항상 화단을 가꾸었어요. 어느 해 여름에는 존 삼촌이 다니러 와서 화단 가꾸는 일을 돕다가 담배를 심은 적도 있었는데 담배 농사를 직접 본 건 그때뿐이었어요. 여간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깨진 거울 한 귀퉁이에 항상 꽃병을 두었습니다. 꽃을 꺾어 집으로 가져오길 좋아했거든요. 결국엔 어머니가 꽃을 내다 버리게 되곤 했지만요. 연영초가 피면 반드시 꺾어왔어요. 그 꽃은 얼마나 곱던지 펜지꽃을 닮았는데 그것보다 좀 더 앙증맞았고 푸른빛이 감도는 보라색으로 오랫동안 피어 있었죠. 나오며 불행한 세상에 사는 평범한 우리들에게 모지스 할머니의 이야기는 아쉽게도 여기까지지만 그 이후의 이야기도 흥미롭습니다. 76세의 붓을 든 그녀가 그림을 그린 지 5년 만에 단독 전시로 데뷔하자 언론들은 앞치마를 두른 채 시골 농장에서 정겨운 그림을 그리는 할머니에 열광했습니다.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 출연부터 시작해 당시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타임지 커버를 장식하고 다큐멘터리도 제작됐죠. 그녀의 재치 있는 입담도 인기에 한몫했습니다. 장수 비결에 대한 질문에는 나이값을 안 하면 된다
묻고 답하는가 하면 요즘은 100살까지 안 살면 명함도 못 내미니 꼭 100살까지 살 거다 하며 농을 치는 이 유쾌한 할머니가 사랑받는 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금세 즐겁고 활기찬 노후의 아이콘으로 떠올랐고 급기야 그림 그리기가 노년층에게 적극적으로 권장되기까지 했습니다. 1952년 92세의 나이로 출간한 이 책 그랜마 모시스 마이 라이프 히스토리는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는데 그녀의 그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미국 가정의 커튼이며 그릇이며 온갖 생활용품에 녹아들었고 아기자기한 겨울 풍경이 그려진 크리스마스 카드는 1억 장이나 팔려나갔습니다. 독립기념일이라는 작품은 지금까지도 백악관에 걸려있죠. 그야말로 1940에서 50년대 미국을 휩쓴 하나의 상업적, 문화적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대중적인 인기가 높아질수록 미국 화단과 평단에서는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유명해지기 전에는 호의적이었던 평론가들도 작품의 상업화에 거부감을 드러내며 등을 돌렸죠. 모지스 할머니의 작품이 미국을 대표하는 미술로 홍보된 탓에 화단이 내세운 추상표현주의가 뒤로 밀려났다는 불만도 컸습니다. 결국 그녀의 작품은 미국 대다수의 인류 미술관에서 전시되지 못한 채 B급으로 분류됐습니다. 동시대 미술계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민속 미술이 부흥한 1970년대에 이르러서 재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모지스 할머니 본인은 세간에서 자신을 어떻게 평한들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시도 손을 놀리지 못해 그저 자기가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뿐이죠. 일주일에 73kg씩 손수 버터를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았듯 살던 동네는 물론 인근 고급 리조트까지 물건을 댈 정도로 대량의 감자칩을 튀겨냈단 말입니다. 모지스 할머니는 그 바지런한 손으로 무려 1600여 점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득한 미지의 세계로 날 잡아끄는 걸 그리기 좋아해요. 저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거요. 그래서인지 그녀는 원근법을 무시하고 전경을 물론 배경까지 디테일하게 그렸습니다. 이런 화풍 때문에 할머니의 그림은 네모난 조각들을 이어붙인 퀼트에 비유되기도 했죠. 색을 쓰는 방법은 자수를 닮았고요. 물감을 섞어 쓰지 않고 마치 여러 색의 털실을 나란히 수놓는 것처럼 여러 물감을 나란히 칠합니다. 창밖 풍경을 관찰하고 또 관찰해 그림을 그린다는 그녀는 계절별로, 시간별로 바뀌는 자연의 색감을 종이로 생생하게 옮겨내죠. 그녀의 그림에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연과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 실험 만들기에는 눈이 소복이 쌓인 숲에서 단풍나무 수액을 받던 어린 시절 추억이, 오래된 오크 양동이에는 그 시절 유행한 노랫말과 마을 전설이, 추수에는 노동과 놀이가 얼섞인 뉴 잉글랜드 농민들의 풍습이, 베닝턴 전투에는 조상들이 참전한 미국 독립전쟁의 역사가 살아 숨쉽니다. 책 첫머리에 나오듯 추억은 화가입니다. 그녀의 그림은 장장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축적된 한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나아가 미국의 이야기를 오롯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그림은 미국인들에게 전통과 뿌리를 환기시켰고 소박하고 단순한 삶에 대한 강렬한 향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20세기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어느 곳, 어느 시대의 사람들도 그녀의 그림을 보면 같은 감동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모지스 할머니의 작품은 프랑스,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등 유럽 곳곳에서 전시됐고 일본에서는 1980년대부터 꾸준히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토록 오랫동안 울림을 주는 모지스 할머니 그림의 힘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어느 기사의 표현을 빌려봅니다. 불행한 세상에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가장 깊게 와닿을 것이다. 할머니의 그림을 보고 있는 몇 분 동안만이라도 행복한 세상에 대한 그녀의 기억을 만끽할 수 있으므로.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책의 번역을 봐주신 이진 선생님 덕분에 투박한 번역이 매끄러운 글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이진 선생님께도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책의 큰 그림을 정성스럽게 그려주신 수호서재 편집자분들께 오래된 모지스 할머니의 팬으로서 어렸을 적부터 제게도 비슷한 취향을 물려주신 엄마에게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번역 과정이 노동이 아닌 휴식이 될 수 있게 해준 모지스 할머니. 그녀에게 가장 큰 감사 인사를 올리며 마칩니다. 류승경